그러면 세 번째 주제, 손석희를 없애는 것이 삼성의 음모라고, 손석희가 삼성의 제1적이라고.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 아까 무슨 뭐 털복숭이 뭐 얘기도 하고 나왔는데, 김어준 씨입니다. 네, 뉴스 네, 공장에서 정말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TBS의 두루킹 김어준입니다. 자, 여러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석희 씨가 또 이제 그 뉴스를 면서 이제 아일백 이래 가면서 무슨 뭐 오바마 얘기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김어준 씨가 어제 또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손석희의 뉴스룸 제거를 위해서 제일 그 배후에는 말하자면 삼성이 있다. 그 다음에 김웅이라는 그 기자하고의 또 그 배후에는 TV조선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스베이다에서 이렇게 음모론을 펼쳤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뭐 유시민이 사람이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헛발짓 하고 있는데, 이분은 60도 안 됐는데 뇌가 썩은 것 같아요. 이 김어준은요. 네. 사실 저희들 이제 김어준 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어준 이야기를 저희 겸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는 레벨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한 이유는 좌파들의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꺼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야기가 안 되면은, 자, 논리적으로 자기들 해석이 안 돼요. 자기들 논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음모론을 가버린 겁니다. 자, 음모론은요, 저기, 촘스키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좌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미국 학자가 촘스키입니다. 아시죠? 뭐 하버드 대학교의 그 언어학자인데, 촘스키가 이러한저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촘스키 강의도 한번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촘스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교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워낙 창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버드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이야기 이해는 가지만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촘스키가 한 것처럼 그런 정도는 좌파들만 아니에요. 좋아하죠. 그런데 한국 좌파들의 우상 촘스키가 딱 보니까 지금 김어준이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촘스키가 이야기했어요. 촘스키가 이 음모론은 지적인 욕설이다. 뭐냐? 그건 좋은 욕설이 아니라 지식을 가장한 욕지거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뭔가를 알려고 할 때, 누군가가 뭔가를 자세히 알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음모론이다. 자,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뭔가를 손석희 씨의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 할 때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김어준 유의 인간들이 내세운 논리가 음모론이다. 이겁니다. 이건 촘스키가 정확히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자, 김어준 그 씨 이런 말을 일들 할 자격도 촘스키가 없어요. 여러분,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입니다. 좌파들의 우상이죠. 지금도. 지금은 우상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촘스키가 얼마나 치사한 짓을 했냐면 치사한 짓이요?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한때 그 수정주의에 그 물결을 타고 촘스키가 막 돈을 벌러 다니고 강연하고 뭐 책 팔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좌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뭐 그 말하는 대로 뭐 민중해방이라든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저는 그거를 많은 좌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확신을 했어요. 촘스키도 돈이었어요. 그래서 촘스키가 맨날 뭐 돈 없다 어쩌다 하고 책 팔아달라 이래갖고 미국에서도 순진무구한 이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이 좌파들이 책도 많이 팔아주고 뭐 펀딩도 해주고 우리나라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다 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촘스키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겁니다. 돈이 많았어요. 게다가 그러면 미국에서는 여러분 최고의 죄가 뭐냐? 탈세예요. 탈세.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절세도, 우리나라는 탈세와 절세를 구분합니다만 미국에서는 탈세와 절세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알카포네도 어떻게 해서 이 붙잡혔느냐? 탈세를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탈세는 미국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촘스키가 자기 딸한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치사한 짓으로 탈세를 한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때부터 노엄 촘스키 정말 촘스키 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촘스키는 갔어요. 그리고 지금요, 우리나라에서나 촘스키 책이 팔려고 그러지. 미국에서요, 촘스키가 얘기하면 저 정말 이상한 영감 나와서 또 옛날 소리하고 네 저기 세금이나 제대로 내 이러면서 야유를 받는 게 촘스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아직도 야유를 받지도 못하고 아직도 무슨 다스베이다니 하면서 막 우상화되고 있어요. 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 얼마나 웃긴지.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평가할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사람을 몰아치는 인터뷰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른바 파이프라인, 우리가 왜 스트로라고 하죠. 빨대를 곳곳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어준이가 무슨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었지만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 아, 이 사람 빨대가 한나라당에도 있구나. 굉장히 정확한 이 바닥에 이 빨대들을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들하고의 연결을 하는지. 이게 돈이겠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참담함을 김어준이 금방 또 이렇게 복구를 해주더라고요. 왜 복구를 해주냐. 김어준을 비롯해서 낙검수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낙검수의 일원이었던 사람하고도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거기서 돈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돈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막 흩어져 있고, 또 펀딩을 말하자면 젊은 애들이 펀딩 해달라 이러면은 그냥 막 쏘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GS25에서 막 그냥 열 몇 시간씩 한 알바,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겠지만 그 돈을 막 쏘아줘서 금방 20억, 금방 3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 뭐 했습니까?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플랜 B라고. 근데 이 플랜 B가 영화에 플랜 B가 뭐냐면은 선거 부정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보수가 집권을 하고 좌파는 집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플랜 B의 내용이었는데 문재인이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도로 돌려도, 내 돈 돌려도, 이게 이른바 좌파 사이트라든가 여초 사이트 이런 데서도 대단했어요. 자, 이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또 많습니다. 오늘 예를 많이 드릴게요. 자,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갑자기 촘스키 이야기하니까 막 흥분해버리죠. 촘스키하고 뭐 전생에 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전 촘스키 책을요. 네. 대학교 때 정말 제가 순진해갖고 그걸 제가 읽은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대학 때 교수님께서 위인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촘스키가요, 언어학자로서는 뛰어난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예요. 근데 이 양반 이제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미국 교수들이 굉장히 영역을 넓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헛발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해. 미국도 하버드 같은 데는 이른바 찰스 강가의 그 좌파들의 산성이 하버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좌파들한테만 통하는 그런 책을 썼고, 한국의 좌파들한테 유인이 됐고, 아마 그 교수님들은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말 외눈배기 지식인 중에 하나가 이제 촘스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찌됐든 이제 돈 문제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김모 씨라, 김어준이라는 사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김모 씨 같은, 자, 언론이니까 돈. 저는 이제 아까 비슷한 맥락에서 김어준 씨를 잘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언젠가 돈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언젠가는 이른바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멀지 않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다시 음모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만 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손석희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김웅 씨조차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우리 진영에 굉장히 네.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게 내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른바 이제 그 좌파의 문제가 되고 돈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그 진보 언론이라든가 좌파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했대요. 네. 근데 그걸 딱 덮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저는요, 이 사건 딱 보면서 삼성이 언제 등장하나 했었어요. 마침내 등장했습니다. 자, 손혜원 씨 딱 할 때 또 음모론 이야기했었죠. 큰 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손혜원 씨를 옹호한 사람들이 누구를 내세웠죠? SBS 음모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일단 네. 음모론의 등장은 뭐냐? 기업이죠. 굉장히 거대한 힘입니다. 거대한 기업.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은 삼성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미국과 삼성이 음모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버립니다.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삼성만 들이대면 해결이 돼버려요. 미국만 들이대면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석희 문제 나올 때 삼성이 언제 등장하나 했더니 자, 등장을 했습니다. 또 그들 특유의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란 건요, 좋은 말 하면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편향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가져와가지고 자기 틀에 맞게만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 틀에 맞는 정보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짝 속된 말해서 왁구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프레임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통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김어준이 저 이야기하고 나면요. 또 박수친 인간들이 있습니다. 또 신나서 만들어요. 지들끼리 또 음모들을 또 발전시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음모를 통할 수 있는 사회가 참 문제인데 삼성과 미국의 음모론에 빠지는 대한민국 사회. 좀 안타깝고 그것을 부추기고 만드는 김어준 유해 인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보수들이 또 우리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 사회에서 정말 걔네들을 교육시킨 우리 보수들이 그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놀랬던 게 김어준이 옛날에 무슨 이 외국에 갔는데 너무 보스 양복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저는 보스 양복이 그 정도 돈인 줄 몰랐는데 그게 150에서 200 정도 됐는데 그거를 여행 가가지고 돈을 다 털어갖고 그걸 샀답니다. 그래서 보스 양복을 탁 입고서 어느 저기 호스텔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돈도 없었는데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 손님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한테 공짜로 잘 해주겠다. 이래서 한 달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스 양복을 자기가 입고서 막 오시라고 하니까 손님들을 이렇게 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꽉 차게 모시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김어준의 보스 이 무용론 이게 젊은 애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제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탁탁 털어서 보스 양복을 샀다? 이게 제정신 있는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장동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스 양복을 입으면 어울린다고 하지만은 김어준이 보스 양복 입어봤자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에 들으면 보스 양복을 비롯해서 김어준은 명품을 좋아하고요. 또 주진이도 이 티셔츠도 300만 원짜리에다가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게 다 그들에게 펀드레이징이란 정말 올바른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젊은 친구들이 막 보내는 거예요. 전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기가 레스토랑을 하는데 내가 돈 돌려주겠다고 하고 펀드레이징을 하니까 하루 만에 4억을 쏘아줬다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물론 그 사람은 그걸 갚았대요. 근데 이 갚지 않는 세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 진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돈은 빌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처럼 월급 따박따박 받아보고 세금 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호 때 기억하시잖아요. 미국에 무슨 그 잠수함이 와갖고 세월호를 들이받아가지고 또 미국에 무슨 중앙국정원에 뭘 싣고 갔다가 거기서 세월호가 침몰을 한 거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를 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월호 이렇게 건져 올렸을 때 두 눈 똑바로 뜨고 일부러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 잠수함 자국이라도 있는지, 충돌 자국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철근이고 무기가 거기에 있는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을 뻔하게 뜨고도 거짓말도 이 어마무시한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를 왜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언론들은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왜 단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장순이와 럭키님이 2,000원 이 슈퍼챗으로 쏘아주시고 러브하님이 1.99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세히 보아야 독인 줄을 안다. 겪어보아야 얼마나 재앙인지를 안다. 김어준 네가 그렇다. 와 오늘의 시한수입니다. 진짜. 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참 그렇습니다. 러브하이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런데 저는 김어준 유해 인간들을 이야기하기 네. 쉽지가 않은데 이제 한국 사회 음모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세월호가 미국 잠수함에 충돌해서 침몰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사람들 일단 무식해 음모론 만든 사람들이 미국 잠수함은요 핵잠수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1,500톤, 1,800톤 이런 잠수함이 없어요. 미국은. 북한 애들처럼 200톤짜리 잠수함 없어요. 네. 다 10,000톤급 이상 핵잠수함입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은 그런 낮은 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한 그 지역은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미국 잠수함이 통과하면서 부딪혔다? 말이 됩니까? 그래도 이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제 친구들 중에 그걸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마디 하다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음모론이 통용이 되고 만들어내고, 무슨 천안함도 미국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항상 등장하면 미국입니다. 항상 등장하면 삼성이에요. 사실 음모론은요, 재미는 있어요. 전 세계적인 음모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아직도 살아있다. 히틀러가 지금 북극과 남극의 기지를 만들고 전 세계를 정복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국의 달나라에 도착한 것은 다 세트장에서 만든 거였다. 미국의 그 9.11 테러 사건은 미 국방부가 만들어낸 음모였다. 이런 음모는 미국도 굉장히 많아요. 다 웃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음모론이 많고, 그 음모론의 대부분은 좌파 꼴통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네. 있고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 네, 이게 좀 더 문제죠. 우리가 구체적인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띠바님께서 정말 이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게 신기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저는 웬만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여기 다도 이제 그 박사모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동영상이 있다. 이 얘기를 바로 저 좌파, 저 무리들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예 춘추라는데, 그 다음에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이런 데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 문예춘추하고 절대로 인터뷰 안 한다. 우리 집까지 와갖고 제가 야단 쳐가지고 쫓아보냈어요. 근데 이규현의 그 스포트라이트라는데 거기 JTBC 아닙니까? 작가가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롯데호텔 미래, 그래서 제가 막 야단 쳤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감히, 정말 제가 감이란 말 쓰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기 나 무슨 얘기도 하고요. 누구 씨도 얘기하고요. 진모도 얘기하고 민모도 땡땡민도 얘기하고 땡땡 진우도 얘기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작가라면 취재를 하고서 얘기를 해라. 이러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정말 제가 열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광석 씨의 그 부인도 진짜 마녀사냥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 이상호라는 사람이 애가 죽어가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다음에 동거남이 또 하나에 같이 애를 같이 살해하는데 일절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연 순진한 젊은이들의 이 알바비에서만 그 돈이 나왔을까? 저는 우리가 정말 이게 음모가 아니라 진짜 음모야말로 음모 세력들이 그 돈을 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대해서 손석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이기 때문에 손석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삼성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손석희를 제거했다. 이게 주진우. 그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우리의 세금으로 돈을 대는 TBS의 뉴스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가만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유의 인간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방송, 또 공중파까지 진출했죠. 공중파도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해서 또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헛된 음모론 같은 헛된 뉴스, 가짜 뉴스를 양산해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요, 정말 무책임해요. 음모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럼 아니면 말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많은 음모론들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말고. 야, 지금 사실 삼성이 이런 경우에는 삼성이 사실 겁이 나서 못할 겁니다만은 이런 경우 삼성이 세게 소송 걸어야 돼요. 걸어야죠. 소송에서 한 1,000억씩 걸면 됩니다. 왜? 삼성이 그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다면은 그 정도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 1,000억, 한 1조 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걸면 되죠 아십니까? TBS에 걸면 됩니다. TBS 그럼 무너지는 거, 문 닫는 거예요. 또
박원순이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뭐 갚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박원순 뭐 거기다가 다 걸어버리면 되는 걸어야 거예요. 돼요. 개인으로도 다 그럼요. 걸고 민사도 다 네, 걸고. 네. 그런데 네. 저런 가짜 방송,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런 가짜 뉴스 양산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의 전화하십시오. 진짜. 네. 항의 전화하고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게 언론인 무슨 언론인일까 나 진짜.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목표로 하나? 저는 진짜 민주당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 원래 이제 홍대를 나와갖고 네. 그 딴지일보 그다음에 기업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사람이 딴지일보를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의 생산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TBS가 국감 받을 때 이랬어요. 김어준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 거의 뭐 100만 원인가 그랬대잖아요. 해당, 라디오에 이렇게 네. 주는 적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럼 일주일이면요 5일하면 5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는 누구야 그 김제동은 될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박원순 시장이 이랬어요. 충분히 그 값을 하고 있다. 저는 그 말에 더 놀랐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재벌 회장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옛날에 이런 재벌의 약간의 문제점 이런 거 있으면 다 서류 갖고 와갖고 이 아름다운 가게를 비롯해갖고 자기네 후원해달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 돈을 뜯어가는 건데 뜯긴 재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뜯고 또 여기는 가짜 뉴스와 가짜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젊은 애들의 그 호주머니를 알게먹고 코 묻은 돈을 알게먹은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김어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향력 1위 JTBC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다루면은 완전히 삼성이 곤혹스럽고 삼성이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석희 사이즈 정도면은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을 것이다. 와,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동승자 문제. 동승자가 누구냐? 뺑소니를 했냐, 안 했냐? 미래를 했냐, 안 했냐? 세월호 날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정말 공공의 언론에서 더구나 JTBC의 사장인 사람, 그 다음에 뉴스룸의 앵커가 이런 거 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기는 그 김어준이 그동안 자기가 한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짜뉴스 이렇게 대생산하고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세월호 때 그들이 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광우병 때 그들이 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거에 비하면 동승자가 30대 여성이건 뺑소니를 쳤건 150만 원으로 입을 막았건 미래를 했건 세월호 바로 그날에 그 일을 했건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사실 저는 김모식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쪽팔립니다. 그만, 저게 얼굴이 상한다고 하세요. 너무 네, 요새 나 진짜 그런데 아무튼 좌파 전체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좌파 전체로 네. 그들의 음모론, 한국사를 얼마나 멍들게 만들었습니까? 네. 그들의 무책임한 한국사를 얼마나 잘못된 길로 끌어갔습니까? 세월호 관련 이야기에서 그 음모론들 천안함 정말 우리 40여 명의 우리 용사들이 숨진 그 사건을 음모론으로 설명하려는 그 인간들. 저는 게다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책임한 이야기들 저는 분노합니다. 정말 분노하고요. 정말 미국 이야기, 이제 삼성 이야기, 게다가 이제 TV조선 이야기도 했어요. 네. 조선일보까지 이야기합니다. 항상 음모론 나오면 이제 세 개의 주제가 나와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다 나왔습니다. 음모론 가지고. 그런데 음모론이 이야기하면 뭔가 멋있어 보여요. 뭐 있어 보입니다. 들어 보입니다. 참 거짓말이고요. 정말 그래서 손석희 씨에 대한 문제는 파헤쳐지고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국민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손석희 씨는 언론사의 사장이자 본인 주장대로 그들 주장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훌륭한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가 뭘 했는지 국민들 궁금해하기 때문에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천불비님께서 3,000원 두 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 아닙니다. 천불비님을 비롯한 우리 오늘 같은 이렇게 정말 알 수 없는 사고였어요. 저희가 네. 막 여러 가지를 봐도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네. 없는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선생님들 여기 함께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힘이 나는 겁니다. 네. 자, 이상훈님께서 슈퍼챗으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저들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자, 문재인 정권 아래서 우리를 누가 건드려? 우리에 대해서 누가 폭로해? 왜? 또 우리는 같은 진영이기 때문에 다 감싸준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우파들이 우리 보수들이 조직화되어갖고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 저희 안방TV 그 진실과 추악한 진실을 파악하는데 큰 힘, 모든 힘, 작은 힘이라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는 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시청자 주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225분. 아우, 정말. 기다리셨네요. 네. 저희들 사실 예전 끝난 시간보다 30분이 훨씬 넘어서 하고 있는데도 점심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